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관형사가 아닌 것. 관형사, 일단 문장 내에서 어떤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제 관형사 또는 관형이라고 하죠. 보통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부사. 그래서 어떻게는 부사, 어떤은 관형사.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관형사 또는 문장 내에서 관형어와 관련돼서 좀 쓰이죠. 어떤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부사라고 하는 것은 부사어로 문장 내에 쓰이죠. 주로 어떻게라는 의미로 많이 이해되면 그 해당되는 것이 부사어 또는 부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사어가 모두 부사다. OX? 아니죠.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붙어도 부사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부사어가 부사라는 말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 좀 1번 문제 별 3개 정도 해놓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난도가 좀 높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고얀놈. 그렇죠? 고얀놈. 그렇죠? 고야타에서 언급될 수 있겠죠? 고얀놈.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야타에서 나왔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형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얀이라는 것은 관형사입니다. 자, 김긴이라고 하는 것도 길고 긴, 뭔가 좀 길다 해서 나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전에 찾아보면 김긴에 대해서 단독형으로서 그런 기본형을 설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김긴도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자, 그 다음에 한다, 하는. 우리가 보면 한다, 하다, 이런 어떤 정도에서 나온 걸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거 역시 기본형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관형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몇 번에 다시죠. 2번이다. 실제 2번은 하고 많다라는 기본형이 설정되어 있어요. 알겠죠? 사전에 찾아보면 하고 많다. 그러니까 하고 많다의 활용형이 하고 많으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문장 내에서 전부 다 이것들이 관형어 기능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형어가 모두 뭐는 아니다? 관형사는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1번에다 몇 번 다 같이 2번. 좀 약간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불복이죠, 뭐. 예? 나에 대한 지식이 좀 미칠 수 있으면 해당하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면 잘 체크해놨다가 혹시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보통 품사를 얘기할 때는 어떤의 의미를 가질 때 뭐라고 한다 하지? 관형사.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질 때 부사라고 하는 사실을 좀 머릿속에 좀 담고 있으면서 1번에 답은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최종을 보면서 아까 재구성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거 모의고사에서 지난주도 좀 약간 난도가 높아요. 알겠어요? 높여서. 그래서 오늘은 희망을 주는 걸로 할까, 아니면 실전 시험에서 충격을 덜 받는 걸로 할까 하다가 후자를 택했어요. 알겠죠? 충격을 덜 받는 거. 근데 오늘 쉽게 풀었다가 마지막 실전 때 막 어렵게 나오면 완전 충격일 거 아니야. 그렇지? 오히려 좀 더 그래서 난도를 높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이보다, 문제가 쉬워진다면, 그만큼 여러분들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돼요. 그래서 좀 엄선된 문제로서 좀 어렵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혹시 틀린, 아까도 보니까, 재구성 모의고사 풀어보고, 이건 뭐야? 그래서 충격받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그 징크스라는 거죠. 오늘 그 결석이 좀 많은데, 징크스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실망할까 봐 알겠죠? 그래서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피하지 말고, 어차피 맞닥뜨려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2주면 뭐, 집도 지을 수 있어, 2주면. 2주 동안에 집도 지을 수 있다고, 집도. 별일을 다 할 수 있어요. 2주 동안에 뭐 할 거냐 생각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시험 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한 일주일만 있으면 내가 다 이거 더 할 텐데, 그죠? 그런 각오로 생각한다면 2주라는 기간은 상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요. 자, 2번 갑니다. 2번.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자,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우리가 자음표기,
한글 맞춤법에서 자음 표기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된소리 대기 표기. 된소리 대기 표기 있죠? 네? 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소리에 관한 것 가운데 소리에 관한 것 가운데 특히 뭐에 대한 이야기? 자음에 관한 거에 대해서 자음에 있어서 첫 번째 기억해 둘 거 된소리 대기. 된소리 표기하는 거 있잖아. 된소리 대기. 두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 두음 법칙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세 번째가 뭐에 대해? 디귿 표기 있죠? 디귿 표기 아니. 디귿 표기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을 시옷으로 적는다. 알겠죠? 그러죠? 그 다음에 리을로 이유 때문에 발음하기 곤란하니까 리을을 디귿으로 바뀌는 것이 있어요.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리에 관한 것 가운데 자음 표기로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나요? 된소리 대기 표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죠. 그렇지? 생각나요? 세 가지. 머릿속에 넣어줄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유 없이 된소리 나는 것은 된소리를 적는다.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언제 들어도 친근한 말 시작. 오빠. 이렇게 하잖아. 오빠. 그래서 오빠. 그렇게 반가워서 오빠. 반가워. 그죠? 앞에 여동생 하나 있는데 그렇게 어쩌다 자기 집 놀러 와. 오빠. 반가워. 어떨 때는 장난 삼으려고 야 니네 집 근처다. 그러면 어쩐 일이야 오빠? 뭐 그러 집이다. 실망. 소미가 장난하기도 하죠. 오빠. 그러잖아. 동생 가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면 뿌듯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되는 분이 내재되는 사람이 나보다 한 살 위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뭐 잘합니다. 오빠 시작. 오빠. 되죠? 이거 뭐예요? 소쩍새. 이렇게 이유 없이 된소리는 다 된소리로 적는다고 했죠. 생각나요?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을, 이음. 이렇게 나란 마음이 있죠? 이런 울림소리 받침들. 지금 뭐 맞춤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담고 있어라. 그런 차원에서 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는 다 뭐한다? 된소리로 적어야 돼. 그래서 그는 잔뜩 화냈다. OX? 틀린단 말이야. 니은이니까 잔뜩 화냈다. 화가 났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어요? 좀 이해되죠?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그러죠? 아니면 또 뭐 이런 사람 설명 않겠죠? 그래서 알뜰살뜰. 알뜰살뜰.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표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담북이 아니라 다 같이 정이 담뿍 담겼다. 담뿍 담겼다 아니라 담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억나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내가 몽땅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몽땅이다. 그게 아니라 쓸 때도 몽땅으로 씁니다. 알겠지? 몽땅 줄게. 이응 다음에 쌍디귿. 이게 되죠? 물론 그렇다면 몽땅 연필이 있지? 그럼 그대로 몽땅 연필이 아예? 그렇지만 몽땅 줄게 할 때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몽땅으로 적는다. 소리에 가는 것. 소리대로 적는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소리대로 적는 거야. 아예? 소리에 가는 것 가운데.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된소리 대기 부분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대표인 것이 뭐냐면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 된소리 나는 것은 어차피 된소리 대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된소리로 적어서 사람들 하여금 그것을 소리대로 읽으려고 힘쓰다 보면 어려우니까 그대로 애서스로 적어주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대로 적어놓으면 소리대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이대로 읽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하겠어? 막 노력을 더 해야 돼. 국수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내 말 이해 됩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소리대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대로 읽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법석 이렇게 한다고.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아도 기역과 시옷이 안을림과 안을 만나서 된소리 되지? 그래서 국수. 자연스럽게 나오냐? 국수. 내가 뭐 하지 않으려고도 일부러 수라고 읽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국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자. 마찬가지로 법석도 마찬가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법석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법석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 있어서 애사소리는
비록 된소리로 소리 날지라도 예사소리로 적어준다. 자, 이거 이 맞춤법의 자음과 관련돼서 소리에 관한 것 가운데 된소리 대기 파트입니다. 알겠어요? 그거 좀 알아둬야 돼요. 두음보충 많이 했잖아. 두음보충은 말첫머리에서 특정 자음이 오는 걸 기피하는 게 두음법칙인데 말첫머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적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뭐 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그럴 때 대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세 경우. 하나, 이게 첫 번째가 다 같이 법률할 때는 그대로 률로 적지만 니은 받침이나 받침 없는 모음절 다음에는 률을 율로 적는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얘기했을 때 나오는 거죠. 조율 이렇게 적는 거야. 내 말 좀 이해되겠죠? 또는 뭐가 돼서 열로 마찬가지죠? 선열 이렇게 적는 거죠. 자, 두 번째 뭐가 하는 데서 얘기했었어요. 전미사처럼 쓰이는 릉, 량, 랑이 나오면 우리말이나 외래어 다음에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릉을 능으로, 량을 양으로, 난을 난으로 적는다 했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단어 맞아요. 구름량, OX, X. 구름이 우리말이기 때문에 량이 아니라 양이라고 적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야.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접두사 한자. 뭐다 했지? 접두사 한자. 접두사 한자가 있을 텐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표현을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거 봐봐요. 칠판 주목에 보면 신, 여성, 신, 여성. 어떤 단어가 의미적으로 잘 들어온다?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잖아. 그래서 물론 두음법칙의 원칙에는 벗어난 거지만 둘째 음절 이하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적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다음에 뒷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나오면 독립적으로 쓰일 때처럼 적는다. 알겠지? 그래야 읽는 사람이 있죠?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저기 대체 무슨 말인지 요거 할까만. 그래서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단어가 물론 특강 때 다시 한번 전체 정리해 주겠습니다만은 실낙원이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적어야 의미가 잘 파악된다. 낙원을 잃었다, 실낙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두음법칙 이야기야. 정리됐죠? 물론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가운데 사자성어 있죠, 사자성어. 사자성어는 두 음절을 하나 단어로 보기 때문에 둘째 음절 이해할지라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적게 된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죠. 회계 연도라고 적어야 된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 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이 뭐에 대한 이야기? 두음법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디귿과 관련돼서 얘기했던 것이 뭐가 있어요? 아까 금방 더 나왔지. 나왔던 가운데 소리는 디귿으로 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읽으면 우더런 다 같이 이것이 뭐가 돼? 시옷이 디귿으로 대표가 돼서 읽을 때 우더런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시옷을 즉 디귿을 즉 시옷을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서 그대로 시옷으로 적는 경우야.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뭐여야 돼?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것은 니을을 디귿으로 적는다.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다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설날, 설날, 설달, 시작? 설달. 그러니까 이렇게 써놔보니까 어떻게 돼? 설달? 설달. 발음상에 있어서도 정확치 못하고 또한 설달에 대한 의미가 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다. 왜? 덜 읽었을 때 우리가 쓴 것이 설익은 그러잖아. 그러면 다른 달인데 설익은 달? 뭔가 좀 의미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음도 그렇고 의미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리을을 디귿으로 바꿨다. 알겠죠? 그래서 섣달, 시작? 섣달. 의미도 정확하고 발음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 자음에 대한 이야기. 따라서 소리에 관한 거에 있어서 가장 잘 나오는 세 가지. 변수로 되기, 두음법칙,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고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건 디귿으로 이 얘기였고 하나 더 온다면 여기에다 뭐가 있어요? 모음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모음. 모음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있어. 이게 뭐냐면 모음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점만 기억해야 되면 돼. 하나는 에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모음에는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헷갈리잖아, 그러죠? 하나 더 온다면 모두 헷갈리겠어. 하나 더 온다면 이것도 헷갈리지. 알겠어? I를 쓰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 가지가 모음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